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국어를 책임지고 있는 재영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에 9월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그래서 9월 모의고사, 자, 고1 모의고사 비문학 22번부터 해서 25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에히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그런 글인데요. 자, 이 글은 우리가 이제 인간은 다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행복을 추구를 할 때 소유를 할 거냐 아니면 존재를 할 거냐라고 묻는 그런 글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소유를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존재를 하고 싶으신가요? 자,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학생들을 위해서 타로 카드를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지금 타로 카드가 지금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 이 글에서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는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타로 카드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행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추구를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타로 카드에게 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잘 섞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 뽑아 볼게요. 자, 뽑았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자, 이거는 더 타워라고 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자, 진짜 타워가 하나 보이시죠? 되게 이제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타워가 보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하늘에서 막 번개가 이제 쳐서 여기 이제 남녀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타워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해주는 그 내용은 자,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타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뭐 공부를 이제 해오면서 내가 느꼈던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감정이나 상황들을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9월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자, 그러면 내 9월 모의고사의 어떤 성적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거이잖아요. 내 과거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내 과거에 내가 쌓아 올렸던 그런 뭐 실력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뭔가 이제 미련을 가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후회를 한다거나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지금 현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과거에 내가 쌓아 올린 그런 이제 뭐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여러분들의 관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최근에 어떤 고1 모의고사 성적이라든지 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거기에는 우리의 행복이 없어요. 자, 거기에는 우리의 행복이 없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자, 과거의 어떤 낡은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지만이 우리는 이제 새로운 것을 또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그 새로운 거를 통해서 또 행복을 좀 추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고1 모의고사를 이제 보고 나서 자, 좌절을 한다거나 뭔가 미련이 생기다거나 자, 후회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 생각들보다는 자,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볼 날이 많잖아요. 자, 이제 1학년이니까 자, 볼 날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런 모의고사를 위해서 자, 앞으로의 나의 어떤 그런 공부를 위해서는 그 이전의 것들을 다 잊어버리세요. 이제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미련을 가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 것인가. 자, 과거의 것을 버려야지 새로운 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자, 나의 행복을 위한 어떤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카드인데요. 자, 여러분도 아마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하고 한번 이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그런 글을 통해서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문제도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할 수 있겠죠? 자, 같이 한번 잘 해봅시다. 첫
번째 문단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유례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는 현대인은 과연 행복한가? 현대 사회에서의 행복에 대해 고찰한 철학자 에히리 프롬은 행복을 무엇이라고 했는지 알아보자. 자, 여기 이제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자, 이 프롬은 행복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지금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프롬은 행복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자라고 해서 자, 먼저 이제 화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볼까요? 자, 프롬의 사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인생관을 이해해야 한다. 프롬은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분 지을 수 있는 특성이자 자, 인간의 본질을 이성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자, 이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인간의 본질을 뭐라고 생각했다? 이성이라고 파악했습니다. 자, 그에 따르면 이성이 있는 인간은 세계와 분리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불안과 고독을 느낀다. 이는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이다. 프롬은 인간은 세계와 합의를 이루고자 하며 이러한 열망이 충족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을 자, 어떻게 봤습니까? 소유적인 실존 양식하고 존재적인 실존 양식으로 구분을 하고 어떤 실존적인 양식을 따르는지에 의해서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이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보았죠. 자, 그러니까 어떤 거를 내가 따르느냐, 소유적인 실존 양식을 따르느냐, 존재적인 실존 양식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자, 인간의 사고라든지 감정이라든지 행동이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는 먼저 소유적인 실존 양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소유적인 실존 양식은 자신을 소유물과 동일시함으로써 세계하고 일체감을 느끼고자 하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자, 뭐하고 뭐를 동일시한다고요? 자, 자기를 소유물과 동일시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소유적인 실존 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은 소유를 통해서 감각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욕망이 충족된 후에도 소유에 대한 뭐를 느낍니까? 탐욕을 느낀다. 자신과 세계와의 합일이 자신이 소유한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자, 프롬에 따르면은 이러한 탐욕은 소유물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적인 욕구와 타인의 소유를 빼앗기 위한 폭력적인 어떤 욕구, 자신의 소유물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렇기에 소유적인 실존 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면서 타인의 소유물을 빼앗을 수 있는 권력을 차지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소유하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많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행복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프롬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소유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유를 통해서 행복의 원천을 발견하려고 하는 집착적인 욕망을 비판을 했을 뿐이죠. 자, 집착을 지금 비판을 한 겁니다. 자, 프롬이 보기에 이러한 욕망에는 자, 뭐가 없습니까? 포화점이 없습니다. 포화점이. 자, 포화라고 하는 게 이제 채우는 거잖아요. 내가. 근데 그 포화점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미 소유한 것은 더 이상 충족감을 줄 수 없고 소유를 통해서는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과 행복은 극복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는 소유적인 실존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소유를 더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더 경쟁을 하려고 하고 뭐 이제 자신의 권력을 내가 얻기 위해서 더 폭력을 더 행사하려고 하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소유를 부정하진 않았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소유를 통해서 자, 이 행복을 이제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문단 봅시다. 자, 네 번째 문단에서는
자, 이 프롬은 이러한 소유적 실존적인 양식이 아니라 자, 이 사람은 존재적인 실존 양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존재적인 실존 양식은 소유에서 벗어나서 자, 세계하고 하나가 되는 삶의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프롬은 세계와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능력을 생산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근데 이 생산적이라고 하는 그 말을 쓸모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내면의 능동적인 상태를 자, 생산적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자, 뭐라고요? 생산적이라고 하는 거는 내면의 능동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롬은 시를 읽고 의미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사람의 내면에서는 능동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존재적인 실존 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세계와 긴밀하게 결합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가진 것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 이런 불안감에 절대 시달리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존재에 대해서 어떻다? 호의적이다. 이때 사람들은 타인을 사랑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다른 존재의 성장을 도우려고 하는데 프롬은 자, 이러한 삶의 모습을 되게 궁극적으로 자, 이 모습이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그다음에 다른 존재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것. 다른 존재의 성장을 도우려고 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행복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리고 5번째 문단. 자, 한편 프롬에 따르면 두 실존적인 양식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과 지식, 사상 등이 모두 그 대상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나타난다라고 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소유적인 실존 양식을 따르는 사람에게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자, 뭐의 수단이 된다? 권력 추구의 수단이 되지만 존재적 실존 양식을 따르는 사람에게 학습은 자, 내면의 새로운 사고를 촉발하는 과정이 된다라고 본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학습을 하고 있는데 그게 권력 추구를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이제 새로운 학습을 새로운 어떤 사고를 촉발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 자체도 자,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지만 이 공부라고 하는 것 자체도 권력 추구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자, 이 학습을 내 내면에 어떤 새로운 사고를 촉발하는 나의 어떤 사고를 확장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공부도 되게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6번째 문단을 봅시다. 자, 그렇다면 프롬은 현대 사회에서의 행복 문제를 어떻게 진단을 했을까? 자, 그래서 이 현대 사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프롬이 보기에 현대인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통한 감각적인 욕망의 충족을 이제 누리고 있지만, 자, 항상 뭐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봤어요? 고독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봤어요. 자, 왜냐면 자, 이 같은 현대사회의 병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뭐라고 봤냐면 자, 끝없는 소비를 조장하면서 무한한 이윤을 추구하는 이런 소유지향적인 이런 소유로서의 어떤 존재 양식. 자, 이거를 지향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프롬은 자, 현대사회의 병리적인 현상과 같은 위기는 개인이 존재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사회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는 사회 구조와 규범에 따라 주된 실존 양식이 무엇인지 결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 우리 사회가 지금 소유를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처럼 프롬은 무한 소비를 조장하는 현대사의 병리적인 현상을 고찰하고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자, 이 사람은 되게 인간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한 뭐다? 휴머니스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이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프롬은 현대사회 병리적인 현상의 원인이 뭐라고 진단을 했느냐라고 했는데 아까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아까 6번째 문단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번째 문단을 보면은 자, 끝없는 소비를 조장해서 무한한 이유를 추구하는 소비 지향적인 사회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답을 찾을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자, 이번에 자, 프롬은 실종 양식에 따라서 학습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진다고 봤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 있었습니까? 자, 이거는 5번째 문단에 있었습니다. 자, 5번째 이제 문단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소유적인 실종 양식을 따르는 사람에게 학습은 권력 추구의 수단이 되지만 자, 존재적인 실종 양식을 따르는 사람에게 학습은 내면의 새로운 과정을 촉발하는 과정이 된다라고 봤죠. 자, 답을 찾을 수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을 볼까요? 자, 3번에 자, 프롬은 동물과 달리 인간이 이성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여기 답이 있었나요? 자, 이성에 대한 이야기는 2번째 문단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프롬은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분지을 수 있는 특성이자 인간의 본질적인 본질을 이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성이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자, 그 이유를 설명을 했다 안 했다? 자,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도 이제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4번에 자, 프롬은 사회 주된 실종적인 양식을 결정짓는 요인을 무엇이라고 봤느냐라고 했는데 자, 아까 6번째 문단에 있었습니다. 자, 이거죠. 자, 사회 구조의 규범에 따라서 주된 실종 양식이 무엇인지 결정된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 5번 마지막. 자, 프롬은 존재적인 실종 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이 타인에게 호의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이거는 어디 있습니까? 아까 4번째 문단에 있었습니다. 호의적인 이유는 자, 이 그 존재적인 실종 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세계하고 되게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진 것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존재에 대해서 어떻다? 호의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1번에 이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은 뭐냐라고 했을 때 3번이 답이었습니다.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하고 B가 나눈 대화의 일부입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자, 가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봤죠. 자, A. 내가 어제 책을 읽었는데 행복을 위해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이 생존에 필수적인 의식주 없이 어떻게 살겠어. 또 난 얼마 전에 최신 휴대폰을 구매를 했는데 너무 행복했어. 이처럼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이제 A가 얘기를 했죠. 자, 그랬더니 그 문제에 대해서 자, 프롬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자,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2번이겠죠, 2번. 자, 삶을 이제 영위를 하기 위해서 자, 기본적인 소유는 불가피한 것이겠지만 자,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욕망은 자, 완전히 채워질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거 어디 있을까요? 자, 그거 이제 아까 3번째 문단에 있었어요. 자, 3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자, 어디 있을까요? 최소한의 어떤 그런 생계를 부정하진 않았어요. 여기 있죠. 자, 근데 소유를 통해서 행복의 원천을 발견하려고 하는 집착적인 욕망을 비판했다라고 얘기했죠. 자, 왜냐하면 자, 이러한 욕망에는 뭐가 없다?
포화점이 없기 때문이다. 자, 이미 소유한 것은 더 이상 충족감을 줄 수가 없고 소유를 통해서는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과 자,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 없다. 극복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은 아마 이제 몇 번처럼 얘기를 했을 것이다. 2번처럼 얘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오답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번에 소유물은 소유하고 있는 동안 충분한 만족감과 행복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유를 통한 행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아까 우리 금방 읽었어요. 자, 그러니까 더 이상 충족감을 줄 수 없다고. 자, 소유를 통해서는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을 보시면 모든 소유의 방식을 보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5번을 또 보시면은 자, 최소한의 소유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자, 최소한의 어떤 소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아예 소유 자체를 보정하진 않았어요. 최소한의 소유를 보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기 때문에 모든이라고 하는 거 최소한의 소유도 보정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 다 틀렸고요. 자, 그리고 자, 그다음에 4번을 보시면은 이제 그 행복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된다. 아니죠. 이 사람 행복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행복을 추구한 사람인데 이거를 소유로 하느냐 존재로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물음을 던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런 행복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아닙니다. 2번입니다. 자,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기억하고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죠. 자, 여기 지금 아까 기억은 뭐였어요? 그죠? 기억은 소유. 그 다음에 니은은 존재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번에 기억에서 소유에 대한 탐욕은 경쟁심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어디 썼습니까 이거? 경쟁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자, 세 번째 문단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 자, 경쟁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자, 기억은 권력을 차지하는 것을 통해서 소유의 충족감을 얻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자, 아까 세 번째 문단에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은 이거를 빼앗기 위해서 폭력의 욕구.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더 많이 소유를 하는 것.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면서 타인의 소유물을 빼앗을 수 있는 권력을 차지하는 것. 자, 여기에서 이제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2번도 맞죠? 자, 그다음에 3번. 자, 니은에서 유용한 결과물을 생산하는 것은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했는데 자, 아니죠. 자, 3번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네 번째 문단에 있었어요. 자, 네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자, 이 사람이 이제 생산적인 거에 대한 얘기가 했는데 자, 이 생산적이라고 하는 거는 쓸모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요. 자, 내면의 능동적인 상태를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생산적이라고 하는 거는 쓸모있는 결과물이 아니라 자기가 내면의 능동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 3번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번도 해봅시다. 자, 니은은 상실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사랑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나눌 수 있는 삶의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거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 타인을 사랑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다른 존재 양식을 도우려고 하는데 이게 이 사람의 이제 행복의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5번. 자, 기억하고 니은은 모든 일상의 사물과 관념의 대상에 적용되는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5번째 문단에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두 실존 양식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과 지식, 사상 등이 모두 그 대상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보기를 먼저 읽어볼게요. 인간의 본질인 이성이 탁월하게 실현된 상태가 덕이고, 자, 덕이 구현된 상태가 뭐다? 행복이다. 행복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의 충족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 하지만 이것은 찰나이며 지나칠 경우 거부감을 줄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사회 책임을 지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인 행복이다. 이따 인간의 덕은 공동체의 훈육을 통해 개발되므로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 행복할 수 없다. 마지막은 이성적 사고를 통해 세상의 질서를 깨닫는 철학자로서의 행복이며 최고의 행복이다. 인간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행복을 함께 구현을 해야 한다. 행복이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덕의 실현이 습관화됐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이므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일생에 이룩한 인격적인 성숙에 따라서 평가해야 한다. 라고 지금 이제 보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금방 읽었던 프롬의 글과 자,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자, 4번입니다. 자, 프롬과 자, 보기는 모두 행복을 위해서 개인이 사회 책임을 짐으로써 사회적인 변혁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 지금 모두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항상 이제 우리가 모두가 나오면 의심을 해봐야 돼요. 자, 근데 이 모두라고 했을 때, 프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변혁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사회적 변혁이 필요하다라고 역설을 했는데요. 여기 이 보기를 보시면, 사회적인 변혁을 끌어야 된다,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2번이 아닙니다. 자, 그래도 이제 오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1번에 프롬과 보기는 모두 인간의 행복은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 이제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보기 먼저 볼게요. 자,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죠? 자, 여기 보면 사회에 책임을 지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사회를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 나오죠. 자, 그래서 사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6번째 문단에서도 이런 말이 있었죠. 사회의 구조와 규범에 따라서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3번에 자, 프롬은 궁극적인 행복이 내면의 능동적인 작용을 통해서 그다음 보기는 최고의 행복이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자, 능동적인 작용이라고 이제 본 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 프롬은 자, 세계와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성적 능력을 생산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때 생산적이라고 하는 게 쓸모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내면의 능동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 생산적이라고 하는 거는 내면의 능동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보기를 보시면 자, 보기에서는 지금 이성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했죠. 여기서도. 자, 그래서 최고의 행복이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자, 이 사람은 최고의 행복이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깨닫는 철학자로서 행복이며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프롬은 궁극적인 행복이 아까 내면의 능동적인 작용을 통해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보기에서는 최고의 행복이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자, 한 인간이 행복한지 알기를 위해서는 자, 프롬은 세계와 합의를 이루었는지를 이제 보는 거였고요. 자, 보기에서는 인격적으로 성숙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 인격적인 성숙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된다. 여기 말 있었죠? 자, 그리고 자, from은 어디 있었습니까? 자, 두 번째 문단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자, 여기 이제 인간은 세계와의 합의를 이루고자 하고 자, 이 열망이 충족됐을 때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 이성적인 어떤 존재로서 이제 그 실존적인 어떤 한계를 느끼고 자기가 세계와의 어떤 합의를 이룸으로 했어. 자, 이룸으로 해가지고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본 거죠. 그죠? 자, 그리고 5번. 감각적인 욕망의 충족을 프롬은 행복이 아니라고 봤어요. 행복이 아니라고 봤고, 그 다음에 보기는 지나치지만 않으면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아까 이제 첫 번째 있었어요. 예, 첫 번째에 감각적인 욕망의 충족을 통해서 자,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 그런데 얘가 좀 찰나라고 얘기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나치지만 않으면 된다. 지나칠 경우 거부감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나치지만 않으면은 자, 감각적 욕망의 충족을 통해서 자,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세 번째 문단에서 자, 세 번째 문단에서 감각적인 욕망의 충족이 지나칠 경우 자, 거부감을 세 번째 문단에서 소유적 실존 아래에서는 이런 소유를 통해서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자, 이 소유, 자, 이렇게 소유를 통해서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욕망이 충족된 후에도 소유에 대한 탐욕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욕망의 충족이 자, 행복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